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누리PD 김전입니다. 참 우울한 방송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거 이제 건너뛰면은 뭐 의무를 방기하는 듯한 포기하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자, 민경욱 전 의원이 결국 이제 공천 대상에서 탈락했습니다. 정말 충격받으신 분 계시죠? 너무도 울분이 이제 가득 찬 그런 어떤 목소리가 지금 여기저기서 터지는 것 같은데요. 저는 그런데 말이죠. 제 방송을 오래전부터 보신 분들, 제가 이 이제 정치 유튜버 한 지 한 2년쯤 됐습니다. 2년하고 조금 더 되는데 약 한 1년 전쯤부터 이렇게 보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민경욱 의원에 대해서 여러 번 이야기한 적이 있는데요. 민경욱 의원의 정말 저 길은 정말 험난한 길이다. 정말 그 개인을 희생시키는 그런 놀라운 어떤 그런 투혼이다. 뭐 이런 이야기도 제가 해드렸고, 그런데 제도권에서 투쟁을 하는 게 훨씬 효과적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국회의원이 되어야 한다라고 제가 예전에 이야기한 적이 있고요. 그러자면 제가 그 1년 전쯤부터 몇 번 했던 이야기가 민경욱 의원은 이제 더 이상 부정선거 운동을 하지 말아야 된다고 이야기했어요. 공천을 아마 받기 어렵다라고 제가 분명히 그때 당시에도 얘기했고요. 운동하시는 분은 따로 하시더라도 부정선거 규명을 하겠다라고 하는 운동하시는 분은 따로 있더라도 민경욱 의원은 빠져야지 나중에 공천을 어쩌면 받을 수도 있다라고 제가 분명히 오래전에 이야기했습니다. 그것도 한 2번 했던 것 같아요. 민경욱 의원을 아끼는 마음에서 제가 그런 이야기를 했죠, 사실은. 아니나 다를까 이런 현상이 지금 터졌죠. 결국 이걸 보면요, 우리 제도권에서 이 부정선거 이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다 드러난 겁니다. 그동안 어떻게 보고 있었는지. 달리 말하면 이 부정선거 이건 음모론으로 지금 치부되고 있다라고 보는 게 맞습니다. 음모론이 굉장히 많습니다. 노무현 당선 무효부터 했어요. 굉장히 많습니다. 선거 관련된 음모론만 해도 여러 개 있어요. 달리 말하면 이 부정선거를 주장하시는 분들, 특히나 이 맹렬하게 이 부정선거 운동에 이제 이렇게 가담하시거나 여기에 전적으로 이제 생각을 이렇게 같이 해주는 그런 공유하는 그런 분들이 있잖아요. 이런 분들을 일러서 이제 어쨌거나 이런 이슈에 대해서 고관여층, 고관심층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보통 일반인들은 이 부정선거 이슈를 그렇게까지 생각하지 않더라고요. 저는 그것을 여러 번 확인을 해봤는데, 우리 이제 우파 유튜버 이제 보시면서 이제 여기서 부정선거 이야기를 아주 중점적으로 하자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제가 그분들 뭐 충분히 이해하고 마음도 같습니다, 사실은. 그렇지만 그런 사람 숫자가 제가 가끔씩 이야기했잖아요. 많지 않다. 숫자가 안 많다는 겁니다. 문제는 많은 것 같지만 안 많아요, 절대. 그래서 우리 국민의 한 1% 아닐 것이다. 여론조사해 보면은 국민의힘 지지층의 30% 40%는 부정선거가 있었을 수도 있다라고 이렇게 응답을 해요. 그렇지만 그런 거는 큰 의미가 없고 진짜로 부정선거다. 이것 때문에 다른 모든 이슈보다도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믿는 사람은 제가 볼 때는 1% 안에 있다라는 거죠. 1% 안이라고 해도 숫자적으로는 한 4, 50만 됩니다. 숫자적으로는. 근데 그거를 국민의힘이 모를 리가 없어요. 그런 거를. 이 부정선거 이슈가 정말 메인스트림에서 움직일 정도로 큰 이슈면은 이 공천 탈락을 못 시켜요, 절대로. 그냥 공개 경쟁하는 경선 자격도 지금 안 주는 거잖아요. 완전히 이제 이 이슈 자체를 끄집어내고 싶지 않다는 얘기예요. 부정선거 이슈 자체가 선거판에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라고 제도권은 이미 오래전부터 그렇게 낙인을 찍었습니다. 경선에도 넣어주지 못하게 됩니다. 부정선거 경력 때문이라면 감사할 뿐입니다. 자, 이렇게 되면 민경욱 의원이 이제 가는 길은 이제 정해졌습니다. 부정선거 외길을 가든가 아니면 여기서 무소속으로 출마하거나 다른 방법은 자유통일당 같은 그런 정당과 손을 잡고 비례대표로 나가거나 이런 방식이 있겠죠. 지역구도 뭐 가능성이 있겠습니다. 뭐 여러 가지 어떤 선택지가 있겠는데 주변의 측근들하고 뭐 측근이라기보다는 주변에서 어떤 협의할 사람들이 있겠죠. 그런 분들과 이야기를 나눠야 될 겁니다. 이게 현실입니다. 이런 현실을 이야기하면은 우파 유튜버를 이렇게 장악하고 있는 분들은 대부분 부정선거에 대해서 공감하는 분들이 또 상대적으로 조금 있습니다. 다수는 아니에요. 그래도 제 방송만 해도 부정선거 주장하시는 분들이 많이 보는 거라고 되어 있지만 제가 전체적으로 이 비율을 한번 쭉 보면요. 한 10%밖에 안 돼요. 10%. 나머지 90%는 부정선거에 대해서 반응이 없습니다. 아무런.
그러니까 소수인 거야 이게. 이게 지금 제일 큰 문제입니다. 그래서 황교안 대표라든가 민경욱 대표 그 유튜브 채널이 있지만 그 뭐 조회수라든가 구독자 수를 보십시오. 그게 전혀 이렇게 메인스트림으로 올라가지 못했다라는 증거예요. 그런 것들이. 뭐 관련 집회를 해도 몇 명 안 모이잖아요. 그런 걸 보더라도 이게 결국에는 국민들 대다수가 공감하는 그 이슈로 지금 올라가지 못했다라고 봐야 됩니다. 그게 객관적으로 냉정한 평가입니다. 제가 볼 때는. 그러니까 음모설에 그대로 머물러 있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제가 또 요즘 들어와서 가끔 했던 이야기 중에 우리나라든 미국이든 이 부정선거를 이런 식으로 해서 규명한 적이 없어요. 규명이 안 되더라고요. 그리고 음모설이 진짜로 제도권 위로 올라와서 수면 위로 올라와서 정상적으로 그게 처리된 경우도 없습니다. 전부 음모설은 음모설로 그냥 10년 뭐 20년 30년 갑니다. 그게 어제 오늘 일도 아니고 뭐 세계 모든 나라가 그런 현상을 다 겪고 있습니다. 자, 한동훈 비대위원장 부정선거에 말을 해야 된다. 그래야 더욱더 많은 지지를 끌어낼 수 있다. 그런데 이 말을 저는 이해하지만 이게 한동훈 위원장도 그렇고 국민의힘 그 지도부나 그 총선 전략에서 이걸 채택하지 않습니다. 이걸 언급하면요, 득표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 안 해요. 오히려 저분들은. 지금 현 시점에서 그들이 할 수 있는 말 중에 최상은 한동훈 위원장이 최근에 이야기했던 투표 관리관 같은 것을 언급한 그런 정도일 겁니다. 그 이상 언급할 수가 없어요. 여기 제도권에서는. 민경욱을 부정선거 음모론자라고 공천하지 않는 이유가 부정선거 음모론자라서 공천 안 한다라는 말이 있는데 뭐 이건 뭐 당연히 맞는 이야기 같아요. 이게. 음모론자가 아니다. 음모론자다. 이 가운데 숫자로 보면은 음모론자다가 더 많은 거죠. 지금은. 그러나 이걸 이제 진짜로 이건 부정선거 100%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에게는 너무도 억울한 상황인 거죠, 이게. 부정선거와 힘겹게 싸워온 민경욱 의원 쳐낸 것 한동훈은 납득할 만하게 설명해야 한다. 부정선거 파헤치는 껄끄러운 이유라도 있는 건가? 아마 저들은요, 국민의힘 자체적으로 부정선거에 붙자도 끄집어내지 않을 겁니다. 다만 완곡하게 투표 관리관 같은 그런 이슈를 갖고 툭툭 치는 정도죠. 그 이상은 못 나갑니다. 그게 현실이라니까요. 그리고요, 이 부정선거가 아니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특히나 조갑제, 정규제 이런 사람들. 그 사람들 이야기도 이렇게 쭉 들어보면은요, 제가 볼 때는 이 부정선거가 100% 맞다고 믿는 분들은 그거 완전 헛소리 하는 사람들로 보일 겁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고 그냥 일반적인 평균적인 국민들이 이렇게 보고 그 사람들 이야기 또 들어보면은 그 이야기도 맞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사실. 그거 없는 게 아닙니다. 그 누굽니까? 자, 여기 가볼까요, 그러면? 자, 이 최근에 이 조갑재 씨가 계속해서 부정선거 관련해서도 언급을 계속 하더라고요. 음모론자들은 종북 세력과 같은 법치 부정 세력이다. 61년 무사고 운전으로 한국 민주주의의 보정 수표였던 선관위 한동훈의 부당한 선관위 공격은 국가 공신력 훼손 행위. 한동훈 위원장이 뭐 공격한 것도 없죠. 투표 관리관 그런 정도를 언급한 것 아닙니까? 그것은 뭐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이야기죠. 자, 어쨌거나 이걸 잠재우려고 하면은 국민의힘이 이번에 총선에서 이기고 났어요. 사전투표를 없애버려야 됩니다. 사전투표. 그거 없애는 것만이 가장 그래도 근원적으로 해결책이 될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거죠. 자, 이 조갑지가 이런 말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이걸 갖고 한동훈 위원장을 엄청 또 이렇게 까고 있죠. 자, 여기 보십시오. 요즘 이렇게 맹렬하게 보수를 하면서 보수 쪽에 있는 인사라면서 우파라고 하면서도 소위 국민의힘을 가장 맹렬하게 까는 두 사람이 이 양재죠. 양재, 조갑재, 정규재죠. 자, 보수 심장 정규재 고문, 한동훈 검찰 독재 맹폭, 한동훈이라는 자는 그야말로 싸구려 이런 식으로 방송할 정도입니다. 이게 극히 일부예요. 많습니다. 이런 게. 귀하는 부정선거 음모론자인가 이거 조갑재 이야기예요. 이준석 한동훈이 급소를 치다. 이준석을 아직도 놓지 않고 이준석을 지금도 쉴드 치는 게 조갑재입니다. 검사들의 무능과 무리를 덮기 위한 비인도적 항소 이게 수사농단이다. 검찰 양승태에 이어 이재용 무죄에도 항소 강행. 자, 이런 식으로 조갑재와 정규재는 완전히 현재 국민의힘 반 윤석열 이 진영에 딱 서 있습니다. 저쪽 좌파들보다도 더 신랄하게 까고 있죠, 지금. 이게 이제 보수의 현실이다. 이제 이렇게 보여지고
자, 이렇게 되면 나중에 결과가 어떻게 될는지도 참 궁금합니다. 대통령의 대선관위 경고 짧게 서너 마디만 하면 된다. 국제구국연대 이경복 대변인. 자, 이거는 누군가 하면요. 자, 여기 공병호 TV 못지않게 열심히 부정선거를 알리고자 하는 권순월 TV입니다. 이분은 동아일보 논설위원 출신이고요. 경북 영천 출신이죠. 자, 이분도 정말 줄기차게 부정선거 확신하고 계속해서 부정선거에 대한 어떤 그런 구조적인 어떤 문제점을 바로잡기 위해서 노력하는 분이죠. 선관위 병폐 구조적 문제점이 있다. 중앙일보 강찬호 논설위원 이런 발언도 여기 소개해 주면서요. 계속해서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시죠. 이런 분도 있습니다. 분명히 있지만 이게 이제 주류로 못 들어갔다. 메인스트림이 안 되고 있다는 현실이죠. 자, 이런 게 있고요. 한동훈 사전투표 문제 삼았다. 서정우 그 문제 법으로 풀다. 자, 이게 이제 한동훈 위원장이 이런저런 발언을 했습니다. 특히 이제 사전투표에서 이제 그게 이제 이 투표 관리관 날인 문제 그걸 갖고 또 언급을 또 하고 있죠. 그런데 이게 법에 딱 규정된 것은 아닙니다. 엄밀히 말하면은 투표 관리관이 반드시 도장을 찍어야 된다는 그런 규정이 없더라고요. 저도 찾아봤지만. 그래서 이 문제를 놓고 선관위하고 이렇게 다툼이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사전투표 용지 직접 날인 대신 인쇄 날인은 합법인데도 한동훈이 선관위 압박하자 이준석이 한 말 이건 조갑제닷컴에 나오는 겁니다. 조갑제 이제 방송에 나오는 건데요. 이게 지금 3,500명 정도 필요하다 그러네요. 그 사전투표 그 투표 관리관이 일일이 이제 거기 계속해서 뭐 투표 시작부터 끝날 때까지 계속 앉아 있어야 되잖아요. 예, 그 사람이 거기에 이제 붙박이로 앉아 있자면은 밥도 먹어야 되고 오줌도 누러 가야 되고 뭐 여러 가지 또 용무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사람이 그것을 다 처리하기는 무리하다고 그러더라고요. 진짜로 그걸 하자면은 본투표처럼 완전히 종합 세트가 구비가 되면 그걸 할 수가 있는데 본투표 때는 사람이 많잖아요. 앉아 있는 사람이 거기 이제 관리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사전투표는 사람들이 거의 없잖아요, 사실. 자, 그런 상태에서 이걸 하자면은 많은 인력이 또 동원이 되어야 한다는 여러 가지 이유를 들고 또 이게 지금 법으로 이게 규정이 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선관위가 그렇게 하는 것이 불법은 아니다 보니까 이제 이런 현상이 터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한동훈 위원장이 거론한 것은 이것만으로도 상당히 효과는 있죠. 그래서 이제 바라건대 여기서 조금만 더 언급을 해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딴 거 없습니다. 여기 지금 이분 말처럼요. 대통령의 대선관위 경고 짧게 서너 마디만 하면 된다. 저도 요 정도가 최상이라고 봅니다. 어떠한 부정적인 어떤 행위가 있으면은 이 엄단하겠다. 이런 정도 말만 한마디만 딱 해주면 게임 오버다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래서 지금 현실적으로 뭐 수사하라는 것은 말이 안 되고요. 수사할 수 있는 기관도 없다고 봐야 됩니다. 선거 앞두고 그런 거 하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하게 되면 역풍 맞고요. 선거 결과 나오기도 전에 그것을 또 발표할 수도 없잖아요. 수사한들 뭐 아무런 발표를 못 해요. 그러니까 하나만 합니다. 이거는 결국 이제 수사 문제는 이번 40 총선 이후에 그때 이제 다시 이제 거론해야 될 문제고 대통령이나 한동훈 위원장이 여기에 대한 경고만 한마디 해주면 됩니다. 이번에 만일에 수상한 어떤 그런 흐름이 있거나 뭐 부정선거 이런 게 자행된다면은 엄단하겠다. 정말 정부에서 그야말로 추후에 어떤 관용도 베풀지 않겠다. 이런 식으로 경고만 한마디 해주면은 게임 오버가 될 것으로 봅니다. 자, 좀 아무튼 안타깝습니다. 그러나 민경우 의원은 정말 좀 대단한 사람입니다.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이번에 이것을 갖고 부정선거 경력 때문이라면 감사할 뿐입니다. 라면서 자신의 그 행위, 자신이 그동안 걸어왔던 길에 대해서 나름의 어떤 자기 확신이 있는 인물이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그런데 조금 허망한 느낌은 듭니다. 그래서 무소속이든 아니면 뭐 다른 방식으로든 다른 선택지를 한번 찾아볼 필요도 있을 것 같다. 저는 부정선거 이 운동을 했던 그 규명을 하겠다라고 했던 분들 중에 적어도 한 명은 이번에 반드시 의회에 들어가야 된다고 보는 입장인데요. 가장 이제 맞춤한 인물이 이제 민경욱 전 의원이 되겠죠. 도태우 의원이 지금 대구에서 지금 맹렬히 뛰고 있는데 그분이 만일에 당선되면은 조금 효과가 있을 거예요. 상당한 효과가 있을 겁니다. 그분도 거기에 동의하지만 그래도 선거운동 과정에서는 부정선거 언급을 전혀 안 하시죠. 그걸 하게 되면은 공천이 안 된다라는 걸 본인도 아는 것 같더라고요.
자, 그런 이유도 있고요. 이런 식이면 이제 황교안 전 총리 같은 경우도 지금 전략 공천을 지금 기대하고 있는 것 같던데요. 지금 거론되는 지역이 세종시 뭐 그쪽에 한 지역구 같은데 세종을입니까? 거기 같은데요. 되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민경욱 의원을 봐서는 가능성이 높지 않은 것 같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왜 그러냐면은 저들이 황교안 총리를 만일에 공천을 줄 경우에 반드시 역공하고 나올 겁니다. 부정선거를 주장한 음모론자가 선거판에 뛰어들었다라고 하면서 이걸 갖고도 역프레임을 걸 수도 있겠죠. 그런 걸 고려하게 되면은 가능성은 높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런 걸 예상했다 그러면 차라리 말이죠. 일찌감치 부정선거 이슈만을 갖고 따로 정당을 하나 만들었더라면 어땠을까 하는 그런 생각도 있습니다. 그것만을 다루기 위해서요. 그래서 나중에 비례대표에서 한번 승부를 걸어봤으면 어떨까 하는 이런 생각도 있고요. 자, 아무튼 안타깝습니다. 그러나 이걸 현실적으로 지금 주장하는 것으로는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이게 지금 음모설에 그대로 머물러 있다라는 걸 제가 옛날부터 몇 번 이야기했고, 그리고 음모설이다 아니다라는 것을 확인하려고 그러면요. 진짜다 가짜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제도권 언론으로 올라올 수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해요. 제도권 언론 중요한 KBS, MBC, 뭐 SBS, 조선일보, 뭐 중앙일보, 동아일보 뭐 이런 데 있잖아요. 큰 언론들, TV조선 채널에 이런 데 말이죠. JTBC 포함해서. 이런 데서 다뤄주는 이슈로 해야 이게 음모설에서 비로소 벗어납니다. 그러니까 음모설이다 아니다라는요. 이거는 메인 이슈가 되느냐 안 되느냐 이거예요. 비하인드에서 물밑에서 이렇게 계속해서 이렇게 주장하는 것은 그냥 음모설이에요. 그냥 음모설. 지난번에 이재명이가 거기 부산에서 이제 이게 칼침 맞은 거 있지 않습니까? 그때도 뭐 충격적인 주장이 많았잖아요. 그 자작나무다라고. 그거 이제 짜고 치는 고스톱이라고. 그게 보면 굉장히 자극적인 내용이고 충격적으로 보이고 진짜처럼 보였잖아요. 그렇지만 저도 그걸 그때 당시 방송했죠. 했지만 이런 말을 했었어요. 이거는 음모설로 끝난다. 끝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래 될 가능성이 크다라고 이야기했더니 굉장히 초기에 반발이 많더라고요. 그 이유가 뭐냐고 이제 묻는다면 제가 그렇게 이야기했죠. 이거는 제도권에서 이걸 지금 주장하는 것처럼 아포유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그런 식으로 다뤄주는 언론이 단 한 군데도 없다. 언론에서 그렇게 다루지 않으면 음모설로 끝나다가 그냥 뭐 한두 달 그냥 이렇게 언급하다가 그냥 죽어버린다. 제가 그 이야기 했잖아요. 지금 보십시오. 그거 주장하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아무런 그게 영향을 못 준다니까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현대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여론의 시대인데요. 주요 언론이 그걸 다뤄주지 않으면 전부 효과가 없어요. 박근혜 탄핵 무효운동 그렇게 했지만 거기에 들어간 뭐 사람 숫자가 도대체 몇 명입니까? 그리고 거기에 들어간 돈만 해도요. 각자가 한 번씩 거기 참여하려고 그러면 먼 곳에서 가는 사람은 5만 원, 10만 원 바로 깨지잖아요. 저는 1조 넘게 들어가다고 봅니다. 계산을 안 해봤지만 그렇게 많은 돈이 들어갔어요. 거기에 인적 그리고 물적 시간 이런 게 얼마나 많이 투입됐습니까? 그런데도 제도권 언론에서는 그걸 다루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효과가 없었던 거야 크게. 그거가 똑같습니다. 음모설과 음모설이 아닌 건 딴 게 아니에요. 진짜다 가짜다가 아니라니까. 이걸 메인 이슈에서 메인 스트림에서 메인 언론에서 제도권에서 다뤄주느냐 다뤄주지 않느냐 이걸로 음모설이다 아니다를 판단하면 틀림없습니다. 음모설 주장요 수없이 많지만 그 내부적으로 들어가 보면 전부 상당한 이유가 있어요. 상당한 근거가 있고 진짜가 같이 보입니다. 전부. 그런데도 올라오지 못한다? 다른 이유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요. 이 참 복잡합니다. 정치적 이슈하고 또 맞물리면 더 힘들어져요. 뭐든. 그래서 제가 항상 그러잖아요. 유튜브에서 주장하는 소수 의견보다 더 중요한 것은 제도권 언론에서 이야기하는 메인 이슈가 훨씬 더 힘이 세다고. 그래서 거기 중심으로 돌아가야 이게 정치가 보인다라고 제가 수도 없이 이야기했습니다. 자, 아무튼 민경욱 의원에 대해서는 존경심을 표합니다. 자, 누리 PD 김준이었습니다.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